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들이 크게 한쪽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수는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상승 종목이 많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업종 등락에 보조 맞추면서 특히 반도체주가 강세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외국인 투자들이 소형주 계속 매수하고 있고 또 코스피에서는 5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있을 때 시장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포고 삼성전자 같은 어떤 주도주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반도체 강세 보였고 대형 제약주들이 또 강세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반면에 뭐 최근에 좀 올라갔던 2차 전지 라든가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자동차주라든가 밸류업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은 또 부진해서 반대쪽 시수에 뭐 이제 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오늘 뭐 시장이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 일정이 좀 있죠. 뭐 파월 의장 증언도 있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이 된다라면 그러면 9월에 금리가 내릴 것이다. 만약에 9월 전후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 전후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아무래도 코스닥, 그것도 소형주 쪽에는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이 올라가고 소형업종 지수가 이틀 연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보자.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나 일단 지켜보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매수는 조금 하되 뭐 확 올리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신중함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수가 플러스 날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기대.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꼽은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가 올라갔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주 막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한 75% 정도 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지간하면 뭐 조금이라도 올려놓고 보지 뭐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환율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라면 연말에 1,200원대 환율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고 물론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유럽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달러가 일방적으로 약세 보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최근에 좀 은근히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꾸역꾸역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오늘 좋았잖아요. 엔비디아가 1.8%뭐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갔고 인텔 되게 소외받았던 종목인데 인텔이 6% 올라가고 슈퍼마이크로도 또 6%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만 약간 빠졌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거의 지지선 51선 위치하고 있는 게 129달러 정도 되는데 거의 지지선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 근처에서 뭐 튕기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공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가 됐고 또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 지수 상승폭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지수가 플러스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뉴스 좀 챙겨보면 오늘 자동차주 부진했는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조작했다 뭐 이런 어떤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뭐 이제 현대차는 당연히 이제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혹시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오늘 메모리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40%를 높이는 신한증권의 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미국에서 또 워낙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장중엔 더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종가로만 놓고 보면 최고가로 마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언급도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내 금리 내릴 것 같아요. 그 연내 금리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연내 뭐 금리 인하가 유력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오늘 보면 소형업종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런 기대감도 일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오늘 밤에 중요한 건 파월의 이제 증언이죠. 그래서 뭐 사실 파월은 뭐라고 얘기하든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이게 뭐 파월이 발언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시장에서는 자기 위리한 대로 해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떤지 최근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지를 보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발언을 하면 이거 금리 내린다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좀 생뚱맞게 뜬금포 발언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수치 그대로만 좀 발언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2차전지, 2차전지가 빠진 건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런 건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연일 올라가고 있잖아요. 2주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즈음에서 좀 조정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하고 그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 구조상 2차전지를 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총상위 빅3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제약이잖아요. 근데 두 개가 올라가면 제약, 이거 2차전지가 딸려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 시소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기차 판매량 조작 의혹 이것 때문에 이제 매도가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시소 반대쪽 시소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다음에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미국에서 금융주가 빠졌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반대쪽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밀리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침에 제가 음봉이 10개라고 최근에 음봉 연달아 10개 나왔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61선 부근 가면 좀 뭐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61선 가지도 않았어요. 하여튼 이 집에서 워낙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위에서 바로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게 힘이 있으려면 보통 이제 이게 힘 있는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락한 기간의 절반 정도에서 그 고점을 넘기면 이 종목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짝하고 한번 기술적 반등 주고 다시 털어내느냐 아니냐는 며칠 보면 바로 압니다. 왜냐면 정말 이게 흘러내리고 연속 10일 음봉내고 이런 게 트릭이었다면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갑자기 급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냐 아니면 오늘이 그냥 한 번 더 털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반등 준 거냐 이게 이제 단계적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연일 코스피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근데 선물을 저렇게 사면 원래는 대형주 웬만하면 다 플러스로 마감해야 돼요. 한 6,700계약 정도면.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되게 허세에 가까울 정도로 매수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지금 한 15,000계약이나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매수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가 일제히 다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 3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빠지고 금융 빠지고 뭐 하여튼 등등 2차 전지 또 일부 종목은 연관되는 종목들 중에 일부는 또 부진하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지금 선물 동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종목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3,136억을 샀는데 삼성전자 3,300억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3,700억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매수를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련된 종목이 강세 보인 거를 또 그대로 갖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2차 전지주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받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금융주 중에 일부는 좀 매도를 하는 밸류어 플러스 자동차를 좀 팔았고요. 기관 투자들은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셀트리온, 뭐 하여튼, 근데 업종을 샀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골라 샀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쪽에는 자동차주가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다 매도 쪽에 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3,000당 제약을 매수를 했고요. 2위 종목이 HB 테크놀로지가 2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게 딱히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도 쪽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뭐 2차전지 대형주들과 그 대형 제약주들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역시 또 업종별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이 그 매도한 규모 대비 반도체 쪽 매수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규모가 뭐 이렇게 자잘한 수준이라서 뭐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어쨌든 골라 남았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종목 배치가 조금 더 많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이제 파월의 증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거냐, 그다음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 거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저점 대비 0.7% 정도 올라가면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4.1%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4%에서 출발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좀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할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약간 밸류 부담론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실적 잘 나올 건 아는데 지수 자체가 좀 과잉해서 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 긍정적인 거 2, 보수적인 거 1 정도 이제 분석이 나오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요런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 시장은 또 이벤트 앞두고 조금 조정 보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7월에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어요. 매일 올라간 건 아니지만 하락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장은 상당히 강하게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소형업종이 5월 6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5월 초반 이후에 한 번도 3일 연속 올라간 적이 없어요. 코스닥 지수는 어떤지 몰라도 코스닥의 소형 지수는 3일 동안 연속해서 올라간 적이 2개월 이내에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수요일에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3일 연속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소형주 쪽,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거냐, 이런 구도.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기관의 매수가 나오던가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는 예탁금이 불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탁금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는 이거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건데 초장기 2013년 3분기 이후부터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적 수익률을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초가 기준이었고, 근데 여기서 해외 쪽 데이터들은 뭐, 엔비디아, 비트코인, 테슬라, 이거는 이제 해외 쪽 이 수치 제시한 그 분석가의 어떤 데이터를 그대로 뽑아온 거라서, 디테일하게 보면 한 몇 포인트 정도씩은, 퍼센트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줄기상으로는 뭐 이렇게 큰 오차는 아닐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 정도거든요. 엔비디아가 무려 28,000%가 수익률이 났고, 비트코인이 9,000% 올라갔고 테슬라가 1,500% 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래도 하이닉스가 특이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이 기간의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220% 났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13% 났고요. 증권업종이 30%가 났고요. 코스피 43, 코스닥 61%. 근데 금이 73%가 났어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거,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한 게 훨씬 더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나라를 보면 금보다 수익률이 나은 종목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 글로벌 탑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의 사이클을 잘 맞추면 수익이 좀 제법 난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거는 사이클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돌아섰을 때,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서 돌아섰을 때 한 1, 2년 정도 인내심, 도닦는 심정으로 가면은 좀 수익이 잘 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이게 최선은 아니니까 뭐 트레이딩이 맞는 분이 있고, 모멘텀 투자가 맞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무작정 아무거나 사놓고 장기 투자했을 때 이렇게 수익 나는 나라는 아니니까, 합리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방송이 아마 평소보다 조금 늦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도 좀 그러려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